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유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성염색체와 상염색체로 나뉘게 될 텐데, 우리 상염색체 중에서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단일인자 유전은 무엇이냐? 우리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하나는 아빠가 주고 하나는 엄마가 줘서 이제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죠. 자, 그런 이런 대립 유전자들이 한 쌍이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한 쌍이 이제 세트가 되어서 하나의 형질을 발현시키는 걸 우리는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정의도 마찬가지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형질은 형태와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보조개라던가 눈꺼풀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형태 혹은 이제 성질의 의미를 갖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아빠가 주고 엄마가 준 한 쌍의 우리 대립 유전자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 발현을 한다. 유전에 발현을 한다라는 게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현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준 유전자가 라지 A라고 한다면 여기 옆에 대립 유전자도 마찬가지로 라지 A가 되겠죠. 혹은 라지 A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 A가 될 수도 있어요. 알파벳의 종류는 같되 이제 라지와 스몰의 종류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우리 대립 유전자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빠가 뭐 스몰 A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엄마가 라지 A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 A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쌍을 이루어서 하나의 형질을 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보조개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쌍을 이뤄서 얘가 보조개를 만들어주는 형질을 발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대립 유전자 한 쌍이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열 관계가 굉장히 뚜렷하고 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표현형의 형질이 굉장히 명확하다. 보조개가 있거나 없거나 눈꺼풀이 있거나 없거나 뭐 미맹에서는 PTC라고 하는 용액을 쓴맛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런 쓴맛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뚜렷한 표현형 형질을 갖게 된다. 자,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뭐 혀말기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고 있어요. 혀를 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형질, 표현 형질이 완벽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얘네들의 분포도를 봤을 때는 서로 불연속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연속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 곡선과 같은 그래프를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 중간값을 갖는 정도? 뭐 혀말기가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애매한 사이? 그런 사이의 표현형이 나온다면 여기 사이값이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단일인자 유전에서는 그리고 혀말기 유전에서는 완벽하게 뚜렷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 혀를 말 수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뚜렷한 형질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표현형은 불연속적인 변이의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 형질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멘델이 이야기한 법칙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따르게 돼요. 어떤 법칙이냐면 첫 번째가 우열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 이것은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유전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살짝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우열의 법칙이랑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열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멘델이 분꽃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혹은 이제 우리는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보조개의 있고 없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빠랑 엄마랑 같이 교배를 시킬 거예요. 당연히 멘델은 분꽃을 교배를 시켰지만 분꽃 아니구나. 완두콩을 교배를 시켰습니다. 자, 아무튼요. 자, 우성이랑 그 다음에 열성을 교배를 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멘델이 교배를 시켰을 때는 우성의 완두콩이랑 열성의 완두콩을 교배를 시킨 결과에 이제 우성의 완두콩만 튀어나왔더래요. 자, 이럴 때 얘네들의 유전형은 어떻게 됐었냐면 라지 A 이렇게 아빠 쪽 우성형은 라지 A의 우리 동형 접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열성형은 스몰 A의 이제 동형 접합, 열성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얘네 둘의 조합에 의해서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오로지 우성형만 태어났고 이 자손은 라지 A, 스몰 A의 유전자를 갖게 된다.
자, 우열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에서 설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열의 법칙. 이렇게 유전형질이 이형 접합입니다. 서로 잡종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표현되는 형질은 우성형질의 대립 유전자가 표현된다라는 게 바로 우열의 법칙이죠. 서로 잡종일 때, 유전 정보가 잡종일 때 우성이 표현된다. 이게 우열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명과학 원으로 조금 더 진화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죠. 자, 이런 우열의 법칙에서 무엇을 얻어가야 되느냐? 일단은 여기 있는 유전 형질의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우성과 열성을 교배를 했는데 우성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성과 열성을 교배를 했더니 이제 우성도 나올 수 있고 열성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두 가지의 조건이 존재한단 말이죠. 아래쪽의 조건 같은 경우는 우성이 라제이 스몰 a로 잡종일 때의 이야기예요. 열성형은 어차피 이렇게 동형 접합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성형이 동형 접합이냐 이형 접합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자손형이 우성이 나올 수 있느냐 우성과 열성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우성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자손의 우성형질은 라제이나 혹은 라제이 안 되죠. 지우개. 자, 라제이 스몰 a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성형은 스몰 a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두 가지의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우성과 열성을 교배를 했을 때 우성만 나올 수도 있고 우성과 열성이 둘 다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자, 우성만 나왔을 때는 여기 우성형질 부모 세대의 우성형질이 동형 접합이고 그다음에 우성과 열성이 같이 나왔을 때에는 여기에 부모 세대의 우성형질이 이형 접합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우열의 법칙이었고요. 우열의 법칙은 여기 파란색 표현한 거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완두콩을 가지고 또 멘델이 실험을 했었는데, 자, 우성형이랑 그 다음에 우성형을 같이 교배를 시켰어요. 이것을 자가 교배라고 해서 이제 완두콩에 동일한 애들을 같이 교배를 시킨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의 유전형질이 이렇게 이형 접합인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이형 접합의 우성형들이 같이 교배를 했을 때 어떤 형질이 나오게 됐냐면 우성형도 나오고 그다음에 열성형질도 나왔었다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유전 정보가 라제이 혹은 두 개의 라제이 스몰 a의 비율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성형은 스몰 a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라제이 스몰 a, 그다음에 스몰 a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유전자형에서는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현형이라고 하죠. 우성형질과 열성형질로 나눠봤을 때 우성형질은 3, 그 다음에 열성형질은 1의 비율로 발현이 됐었다. 근데 이것이 분리의 법칙이냐? 이건 아니고 우리의 분리의 법칙을 또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자손한테 내가 형질을 물려주기 위해서 엄마든 아빠든 모두 다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립 유전자를 각각 나누는 거죠. 자, 여기에 있던 이제 우성형질 각각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이때 하나씩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다른 생식세포로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유전자가 생식세포로 만들어지고 이제 얘네들이 서로의 배우자와 함께 교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생식세포랑은 같이 교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난자라면 난자와 난자가 교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난자와 정자 사이에서 교배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씩 일어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서 분리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자손한테 형질을 발현하기 위해서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리 유전인자라고 하고 혹은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각 하나씩 분리해서 자손에게 전달한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각각 분리된다. 이게 분리의 법칙. 근데 분리의 법칙에서도 이러한 우리 멘델에서 실험에
결과물들 얘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얘들을 보고 우성과 우성을 교배를 했더니 우성과 열성이 튀어나왔으며 우성 표현형은 3이라는 퍼센트, 그다음 3이라고 하는 비율, 그다음에 열성은 1이라고 하는 비율로 튀어나온다. 그다음 이제 유전자형 같은 경우는 라제이가 1, 그다음에 라제이 스몰 a가 2, 그다음에 스몰 a가 1이라고 하는 비율로 각각 발현이 되는구나. 이 사실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부모 세대의 우성과 우성 혹은 얘가 우성인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부모 세대의 동일한 형질을 같이 교배를 시켰더니 자손 세대에 전혀 다른 형질이 튀어나왔어. 열성은 우성과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다른 형질이 딱 튀어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우성과 열성을 따지지 하더라도 얘는 열성 형질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나왔던 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문제에다가 적용시켜서 풀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유전의 풀이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전의 기본 개념만 가지고 문제에 들이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예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다시 넘어가서요. 우리 단일인자 유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표현 형질이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했죠. 우성과 열성의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고 우열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일인자 유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조개부터 해서 쭉 이런 애들이 모두 다 불연속적인 변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단일인자 유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단일인자 유전에서 또 한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우리 유전 정보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라지 A나 혹은 스몰 a 이렇게 각각의 대립 유전자의 종류를 같은 종류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라지 혹은 스몰 이 관계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만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 종류 이상으로 존재하는 단일인자 유전도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ABOC 혈액형이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대립 유전자가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O도 있어요. 각각 대립 유전자예요. 모두 다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이뤄서 한 쌍이 대립 유전자로 짝을 이뤄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단일인자 유전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위쪽에 있는 애랑 다른 차이점이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만 존재했다라면 얘 같은 경우는 세 종류 이상이다라는 거죠. 자, 세 종류 이상인 ABO식 혈액형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A, B, O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의 우열 관계는 이미 우리가 혈액형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A랑 B는요, 동일해요. 우열 관계가 동등한 관계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O형이 열성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세 개가 같이 한 쌍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딱 골라서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자, A형을 보게 됐을 때 AA 혹은 AO 이렇게 두 개만 한 쌍이 되어서 A형이라고 하는 표현 형질을 발현하는 거죠. 자, B형도 마찬가지예요. BB 혹은 BO가 같이 반응을 해서 A는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형질을 발현을 하는 거죠. AB형도 마찬가지 A와 B 대립 유전자가 같이 반응을 해서 이제 AB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질을 발현하는 거, O형은 O가 반응을 해서 이제 O형을 발현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O형이 열성인 것은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A-O형과 그 다음에 B-O식이 바로 이제 B형과 A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A가 우성, 그 다음에 B가 우성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A와 B가 동등한 관계인 것을 알려주는 것은 여기 AB형에 존재하죠. A와 B가 같이 반응을 했더니 얘네들이 누가 우열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같이 반응을 해서 발현한 모습, AB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ABO식 혈액형이요. 조심해야 되는 건 복대립 유전이라고는 하는데 얘는 복대립 유전이기 전에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거,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발현한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족 1과 2의 쌍꺼풀과 보조개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가족 1, 가족 2. 그래서 쌍꺼풀과 보조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우열의 법칙이랑 그다음에 분리의 법칙에서 사용했던 그 예들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먼저 우성과 열성을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가족 1에서 쌍꺼풀, 부모 세대, 부모는 모두 다 쌍꺼풀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쌍꺼풀이 없는 애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부모 세대에 없는 애가 갑자기 튀어나왔으면요, 얘는 무조건 열성이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분리의 법칙 설명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얘가 열성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스몰 a라고 한다면 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각각 스몰 a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네는 우성 형질이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죠. 라지 A, 스몰 A, 그 결과 자녀가 스몰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족 2에서 보조개 유전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부모 세대 에선 보조개가 있는데 자손이 보조개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스몰 b 열성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줬으니까 아빠가 라지 b 스몰 b, 엄마가 라지 b 스몰 b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가족 2에서의 지금 다 쌍꺼풀이 없대요. 얘네들 모두 다 싸그리 열성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1에서 보조개가 한 명은 없는데 한 명은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스몰 b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라지 b, 그 다음에 뭔지 몰라요. 여기에 라지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몰 b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요것을 자녀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라지 b를. 자, 그래서 자녀가 라지 b 하나를 갖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서 스몰 b인 이제 E형 접합이 되는 거죠. 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억부터 A의 부모는 쌍꺼풀 유전자형이 모두 다 E형 접합이다. 잡종이냐 이걸 물어보는데 모두 다 열성형의 자손을 낳았으니까 잡종인 게 맞습니다. 자, 보조개 있음이 보조개 없음에 대해서 우성이다. 보조개 있는 게 우성이 어디 있어? 여기 우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자, A와 B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보조개가 있을 확률이래요. 그러면은 쌍꺼풀 볼 필요 없이 이제 여기 보조개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자녀 A와 B의 유전자형만 보면 됩니다. 자, A의 유전자형은 라지 B 스몰 B였고요. 그다음에 B의 유전자형은 스몰 B였어요. 그러면 각각 분리의 법칙 하나씩 생식세포로 분리돼서 생식세포로 들어가고 자녀한테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요렇게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요렇게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로 라지 B와 스몰 B 이 두 개가 한 몸에서 나온 두 개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난자와 난자가 만나는 조건과 동일한 거니까. 자, 그럴 수는 없다. 무조건 상대방이랑 같이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때의 자손이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라지 B 스몰 B랑 스몰 B 이렇게 1대1로 만들어질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보조개가 있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보조개가 있을 확률은 요 놈의 확률을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50%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50%이다. 맞는 말,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볼게요. 철수 엄마를 제외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를 물어보겠네요. 자, 가족 구성원의 유전병 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발현관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A와 A스타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봤더니 아빠가 유전병이 있어요. 철수도 있고 누나도 있어요. 그런데 형이 없대요. 이 없는 형을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자고요. 다른 애들은 너무나 많으니까 경우가 많은 것보다 적은 걸 가지고 내가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자, 그래서 형 없는 걸 가지고 이제 유전자형으로 딱 가보면 형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대리 유전자가 라제이예요. 라제이. 자, 이렇게 라제이인데 그럼 유전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나도 아빠도 각각 라제이를 가지고 있지만 유전병이 있는 걸 봤을 때 얘는 열성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열성형이에요. 아빠가 라제이 A스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전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없잖아요. 그러면 라제이가 발현된 게 아니라 A스타가 같이 있으면 발현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A스타가
우성형, A가 열성형, 그 다음에 이제 철수랑 누나의 각각의 유전자형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뭐 철수는 스타고, 그 다음에 누나는 A랑 그 다음에 A 스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형을 알아낼 거예요. 일단 아빠는 이미 알아냈으니까 A와 A 스타예요. 그러면 엄마는 무엇이냐? 이 중에서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중에서 A는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A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자, 철수가 스타죠. 지금 그래프의 DNA 상대량을 봤을 때 스타예요. 그러면 하나는 아빠가, 하나는 엄마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철수가 갖는 A 스타 하나는 엄마 거겠네요. 그럼 엄마의 유전자형은 철수와 형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A 스타, 아빠도 A 스타. 결과적으로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 부모네요. 이렇게 부모 그리고 자손을 낳아서 형이니까 네모,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 다음에 철수도 있는데 오로지 형만 형질이 다른 열성형이고 나머지들은 우성형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 어머니 유전병은 가를 가지고 있다. 맞는 말, E형 접합이니까 A와 A스타는 상염색체상에 존재한다. 네, 상염색체상에 존재해요. 만약에 이제 성염색체상에 존재한다. 그러면 철수, 형, 아빠와 같이 이렇게 X와 Y 유전자 남자들이죠. 남자들인데 유전자 염색체, X 염색체 한 개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Y 염색체 한 개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 DNA 상대량이 1만 돼야 돼요. 2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만 존재하는 거니까. 얘네 두 개는요 서로 대리 유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대리 유전자 DNA량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1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각각 2개씩 존재하니까 누나랑 동일하게 2개씩 존재하니까 이건 상염색체 상에 존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아들이 유전병을 가지고 이 조건은 좀 아니긴 한데 이 유전병을 가지고 있으면 엄마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조금 애매하니까 치우고 자, 이렇게 DNA량이 하나씩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디귿 A스타는 A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랬어요. 지금 A스타 우성인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해서 5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가볼게요. 자, 그림은 어느 가족의 가계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혈액형을 보여준 거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응집원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이 있는데 각각 어떤 놈인지는 A인지 B인지 알파인지 베타인지 이건 안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 이게 일단은 핵심 하나. 그리고 E의 혈액형은 유전자형이 E형 접합이다 그랬습니다. 자, E의 혈액형이 E형 접합이 되려면 A오나 B오나 아니면 AB O는 안 되는 거죠. O형은 안 된다. 이런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겠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요. 자, 일단 응집원 기억을 내가 A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냥 두는 거예요. B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 설명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자, 응집원 A이고요. 그 다음에 응집소 알파를 하고 싶은데 자, 알파를 하자니 A와 알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괜찮겠네요. 자, A가 있고요. A랑 1이라고 하는 사람은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없어요. 지금 서로 기억과 니은은 한 몸에 들어갈 수 없는 응집원과 응집소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있고 없고래요. 그러면 A형을 A라고 하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는 혈액형은 누구와 누구냐면 A랑 AB 두 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자, 2랑 4 중에서 2가 지금 우리 E형 접합이며 O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2는 O형을 빼고 A와 AB를 빼면 나머지 B형인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덩달아서 4번이 O형이겠구나 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B형일 때 얘는 없고 그 다음에 알파는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응집원은 없고 이제 얘는 있겠죠.
요렇게. 자, 그 다음 1, 2, 3, 4가 있는데요. 지금 2 같은 경우는 B형이래요. 그리고 4가 O형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임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존재했었어요. 자, 그러면 O형은 유전자형이 OO이기 때문에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빠 하나, 엄마 하나 줘야 되기 때문에 2는 BO가 되겠다. 1번은 그러면 A와 AB 중에서 당연히 AO가 되겠죠. AB가 될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4번의 자손한테 O형을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3번이 AB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봤어요. 이제 선지를 풀다가 조금 뭔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걸 B랑 베타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 2의 혈장과 그 다음에 4의 혈구를 섞었대요. 자, 2의 혈장을 섞었다는 건 응집소를 섞었다는 얘기죠. 소를 섞었으면 얘는 알파를 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의 혈구를 섞었대요. 혈구는 응집원이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응집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알파가 있어도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3번의 응집원은 A를 갖는다 그랬는데 3의 응집원은 3은 뭐 여기가 B든 여기 기억이 A든 B든 상관없이 무조건 AB형이에요. 그래서 자, A를 갖는다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4의 동생이 한 명 더 태어날 거래요. 이랬을 때 응집원 기억을 가질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동생을 이야기를 할 때는 부모를 보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부모가 아빠든 엄마든 AO 그 다음에 BO가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났을 때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자손의 경우는 AB, AO 그 다음에 BO OO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해요. 그랬을 때 응집원 기억을 가질 수 있는 확률, 자, 기억이 A라고 했을 때는 하나, 둘 해서 20%가 아니지 50%. 자,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응집원을 B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B랑 AB 해서 50%. 자, 기억이 B든 A든 상관이 없이 모두 다 이제 50%의 확률로 이 자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과 그 다음에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유전 현상이 바로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이런 가계도의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계도에 이제 접목을 시키셔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